네, 안녕하십니까.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북금사 TV의 윌키입니다. 자, 오늘은 8월 14일, 예, 일요일이고요. 내일은 또 15일, 또 광복절로서, 자, 13, 14, 15, 또 꿀맛 같은 또 휴가를 또 아마 보내고 계실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소개시켜 드릴 영상은 종목 분석 영상이고요. 제가 오늘 선정한 종목은 삼성증권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이 증권주 관련해서는 따로 분석을 해드리지 못했었는데, 하반기에 또 한 번에 또 출렁임이 있을 것으로 또 이 증시 안에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증시 변동성에 대비해서 이 증권주 같은 이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 괜찮은 종목에 현재부터 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어떤 생각에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저 역시 이 삼성증권 종목 분석을 하면서 이 증권 섹터에 대해서 최근까지의 리스크가 어떠한 것들이 있었고 어떠한 것들 때문에 현재까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상당폭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리스크는 없는지, 아니면 또 긍정적인 어떤 전망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어떤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 또 삼성증권 분석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혹시라도 투자를 하시고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증권주를 포함한 삼성증권과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홀딩 내지 추매를 통한 어떤 비중 확대의 근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증권. 자, 하반기 증시 변동성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마진 확보라는 어떤 소제목을 제가 한번 달아봤습니다. 7월 코스피 저점 이후에 현재까지 코스피 지수가 11% 상승을 했습니다. 한 달 반여 만에 11%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폭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지금 약 5개월 조금 남지 않은 이 증시일 안에 이대로 순항하면 괜찮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점 대비해서는 상당폭 올라와 있는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삼성증권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증권 사업 내용입니다. 자, 1982년 국제증권으로 설립되었고요. 1992년 삼성그룹에 편입되면서 사명을 삼성증권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삼성증권은 위탁매매, 기업금융, 자기매매, 그리고 선물, 중개업, 해외영업 등 5개 영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본점 외에 43개 국내 지점, 그리고 1개의 국내 영업소, 2개의 해외 사무소가 있으며 삼성 선물 및 해외 법인 등의 종속 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산업의 특성 한번 보셔야겠죠. 자,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이 산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국가의 경제 상황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경제 외적 변수에 많은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의 동향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경기 상승 시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수익 증대를 이룰 수 있는 반면, 경기 하강 시에는 시장 침체에 따라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계절적 요인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증권의 현황인데, 자, 두 페이지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주로 실적과 그리고 삼성증권의 현재 멀티플 지표와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년이죠. 21년 실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년 자, 실적은, 자, 영업이익이 1조 3,1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년이죠. 자, 20년 대비
10.4% 증가를 했고요. 자, 매출액은 20년 대비 10.7% 감소한 9조 8,274억 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90.2% 증가한 9,658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역시나 영업이익이 20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을 보면요. 자, 2019년에는 5,176억 원, 그리고 2020년에는 6,780억 원, 그리고 2021년에는 1조 3,111억 원 등으로 현재 매년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21년 배당금이 3,800원이었는데 당시 주가를 환산해서 계산해 볼 때 약 8% 이상의 시가 배당률이 나왔는데 당시에 금융업종 가운데서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22년 현재 1분기, 2분기 실적까지 나왔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 1분기. 자, 22년 1분기 실적은 21년 1분기 대비 매출액은 16.9% 증가를 했고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은 46.9% 감소를 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은 21년 1분기 대비 47.5% 감소를 하는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1분기 큰 폭의 이익 감소의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자, 일평균 거래대금이 상당히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시장금리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수탁수수료 수익 및 운영수익이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자, 참고로, 자, 상반기에 이 글로벌 증시가 크게 이 하락함에 따라서, ELS 상품, 금융상품 가운데서도 이 개인들에게 판매하는 상품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이 ELS 상품인데, 이 ELS 상품이 조기 상환이 상당히 더뎌지면서, 그러니까 유예가 되면서 보통 일어났던 ELS 상품이 빨리 상환이 되면은 이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투자를 함으로 해서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또 그걸 다시 운영을 하면서 운영 수수료 수익을 거두는 그런 어떤 형태를 갖게 되는데, 이 ELS 상품이 이 글로벌 증시 하락으로 조기 상환이 유예가 되면서 이 증권사의 운영 수수료 그리고 상품 판매 수익이 상당히 감소를 했었습니다. 자, 참고로 1분기 큰 폭의 이익 감소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자, 별도 기준 위탁 매매 수수료가 52.3%나 전년 대비 감소를 했었고요. 그리고 금융상품 판매 수익이 18.8% 감소를 했습니다. 자, 참고로 이 금융상품 판매 수익과 같은 경우에는 ELS 상품과 관련한 이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분기 리테일 고객 자산은 309조 원으로 꾸준히 순유입됐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해외 주식 예탁 자산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삼성증권의 이 수익이 증가할 기반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리테일 고객 자산, 리테일이 뭐냐? 리테일은 보통 이 소매 금융을 뜻하는데, 보통 개인이나 이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어떤 거래 형태의 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2년 2분기 실적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를 했죠. 자, 매출액은 같은 기간, 그러니까 21년 2분기 대비 106.26% 증가한 4조 25억 6,800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1,368억 1,900만 원으로 48.26%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827억 8,100만 원으로 21년 2분기 대비 48.70% 감소를 했습니다. 어쨌든 매출액은 증가를 했지만 이 수익성 부문에서는 1분기와 같이 2분기 역시 상당폭 전년 대비 감소한 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다행스러웠던 거는 이미 시장에서 예상치로 내놓았던 이 컨센서스는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1분기와
같이, 자, 2분기 역시, 자, 리테일 부문에서는 호실적을 이어간 반면에 채권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 운용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또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왜 증권사의 수익이 감소를 하는가? 자, 일단은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증권사의 이 매매 수수료가 조금 둔화할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금리가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또 예견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위험 자산인 어떤 증권 투자 자산에서 돈을 유출을 해서 아무래도 안전자산인 뭐 예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흘러가게 되게 마련인데, 이렇게 되면 역시나 이 증권사의 매매 수수료 역시 감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 이 대부분의 금융자산을 어디다가 그러면 증권사는 또 투자를 하냐 하면은 저위험 성격의 보통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채권은 금리와는 채권 가격은 이 반대 방향, 이 반비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채권 가격은 또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는 채권 가격 하락과 관련한 이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 증권사의 운영 부문의 이 수익 부분에서 상당히 저조했다라는 어떤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테일 고객 예탁 자산은 2분기에 8조 원이 순유입됐다. 자, 6분기 연속 순유입세가 지속이 됐다. 자, 채권금리 상승 등 시장 환경 영향으로 운영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60.8% 감소하는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앞서서 보셨던 1분기 그리고 현재 또 보시고 계신 2분기 긍정적인 측면은 리테일 부문에서는 상당히 호실적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매매 수수료라든지 뭐 위탁과 관련된 운용 수익 이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현재 어떤 금리 상승기 그리고 이 증시 불안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조금 부진한 실적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2년 1분기, 2분기 통틀어서 지금 상반기로 봤을 때 이 상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자, 영업이익은 3,9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47.7% 감소를 했고요. 자, 당기순이익은 2,886억 원으로 47.9%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과 관련된 현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삼성증권의 멀티플 지표, 보통 투자 지표라고도 하죠. 자, 멀티플 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증권의 21년 실적 기준 PER. 자, 21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도 상당히 큰 폭으로 전년 대비 상승을 했기 때문에 PER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발표가 됐었죠. 자, 21년 실적 기준 PER은 3.3배였습니다. 3.3배. 자, 그런데 자, 올해 지금 현재 1분기, 2분기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 2분기 단기 순이익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12개월 실적을 예상을 해서 PER 값을 구해보면 자, 12MF PER 4.8배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자, 올해 순익 감소에 따른 PER 상승이 앞으로도 조금은 더 예상이 되긴 합니다. 자, 하지만 이마저도 저는 저평가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뒤에서도 제가 밸류에이션 슬라이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코스피의 PER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 코스피의 PER이 코스피 지수가 많이 다운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10 정도 나옵니다. 10배. 코스피 지수가 약 10배 정도 수준인데, 자, 삼성증권의 지금 12MF PER, 지금 현재 실적을
적용을 한 12MF PER이 4.8배 정도 수준이라는 것은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PBR 같은 경우에는 자, 순자산 대비한 어떤 주가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건데, 참고로 지금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0.6에서 0.7 정도의 PBR 수준을 지금 형성하고 있었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0.52배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자, 상당히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다가 지금 현재까지의 이 부진한 이 수익성과 관련한 실적이 어느 정도 주가에 상당분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그와 관련해서 PBR 값 역시 상당히 저평가 수준인 만큼 지금 투자하는 것도 크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투자 아이디어. 자, 삼성증권의 투자 아이디어. 제가 생각한 투자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리테일 고객 자산은 견고하게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을 앞서서도 보셨죠. 자, 1분기, 22년 1분기에도 일단 매출액은 성장을 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를 하는 이 수익성 둔화 실적을 발표를 했고 2분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동일했는데 뭐냐? 자, 리테일 고객 자산의 이 순유입은 지속되고 있었다. 무려 지금 6분기 연속 순유입세가 지속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자, 향후 수익이 증가할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 자, 자산관리 경쟁력을 통한 수익 방어를 통해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삼성증권의 배당 성향. 자, 전년도 같은 경우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800원 배당금을 지급을 함으로 해서 당시 시가 배당률이 8%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 이는 증권업종을 포함한 이 금융업종 안에서도 거의 뭐 최고의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삼성증권의 배당 성향이 무려 35% 이상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다가 이 현재까지 지금 삼성증권의 이 정책을 보면 상당히 주주환원 정책에 가까운 정책을 지금 내고 있다.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종 내에 높은 시가 배당률이다. 자, 물론 NH투자증권도 배당 성향이 삼성증권과 같이 약 한 35% 수준이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증권사들의 배당 성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래도 삼성증권이 상당히 높은 배당 성향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부진 우려에 따른 이 주가 하락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상당히 커졌다. 자, 앞서서도 살펴보셨죠. 21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좋았기 때문에 PER 배수가 3.3배, 상당히 저평가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 뭐 실적이 조금 둔화되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그나마 지금 12MF PER이 지금 약 한 4.8배 정도 수준 나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PER 배수가 약 10에서 11배 정도 수준 나온다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앞서서도 말씀 또 드렸지만 지금 삼성증권의 PBR 보통 0.6에서 0.7배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0.52배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상당히 낮게 평가되고 있는 이 저평가 구간이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 또 제가 생각한 이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리고 뭐 요거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현재 실적까지 지금 현재 2분기 실적까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2분기 실적까지 발표한 이 당기 순이익을 토대로 ROE를 계산해 보면 그래도 9% 정도 나온다. 자, 21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ROE가 두 자릿수, 자, 16% 정도에 육박하는 ROE, 상당히 높은 수준의 ROE를 기록을 했었죠. 경영 효율성이 그만큼 좋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진한 실적으로 인한 주가 하락, 또 부진한 실적으로 인한 당기 순이익의 큰 감소,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ROE는 9%대다. 상당히 괜찮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물가 급등세의 이 피크아웃 기조.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물가지수 CPI가 지난번 발표를 했죠. 지금 8.5% 정도 수준의 CPI 지수를 발표했는데 시장의 예측치보다 상당히 하회하는 이 CPI가 나오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라는 어떠한 부분이 시장에 깔리게 되면서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 지금 국내 증시 역시 상당히 안정화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증시 안정화에 따른 앞으로의 어떤 증권사의 이 매매 수수료 그리고 운용 손익의 이 증가가 상당히 또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삼성증권의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자 컨센서스 기준으로 자 22년 배당 예상액을 감안해 보면 자 배당 예상액이 2,500원에서 약 한 3,000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이는 제가 계산을 직접 해봤습니다. 자 올해의 컨센서스의 당기 순이익에서 지금 이 배당 성향인 약 한 35%를 곱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약 한 2,500원에서 3,000원, 물론 뭐 전년 3,800원 대비하면 상당히 좀 떨어진 배당금이긴 하지만 현재 주가를 감안했을 때 시가 배당률이 그래도 7%에서 약 7.5% 수준까지 나오게 되는 만큼 상당히 이 고배당의 매력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가 7월 4일 저점에서 약 11% 올라와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제 생각에는 이대로 계속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또 한 달 반여 만에 11%라는 지수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 조정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지수 조정의 리스크를 해지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안전마진인 어떤 이런 배당 수익률과 같은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게 어떨까라는 어떤 생각에서 이 삼성증권을 투자해보면 어떨까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한번 가져보게 됐습니다. 자, 끝으로 하반기에 증시 여건이 만약에 현재와 같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될 시에는 자, 수익성 자,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ELS 상품과 같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조기 상한이 유예가 됐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 판매 수익도 저조하게 됐고 운용 수익도 저조하게 됐다. 이런 얘기 했죠. 그런데다가 증시가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개인 자금들이 순유입되지도 못했고 그리고 일평균 거래대금 역시나 많이 저조했다 보니까 이 증권사의 매매 수수료가 형편없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7월, 8월과 같은 어떤 증시 안정화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이 증권사들의 이 수익성 개선 기대감과 그리고 삼성증권의 이 고배당 매력도가 커지면서 탄력적인 주가 반등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에서 삼성증권을 투자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번째, 자, 삼성증권의 앞으로의 전망인데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드러난 업황 부진, 그리고 증시 변동성, 그리고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21년 대비 22년에 현재까지 발표한 실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 둔화는 당연했죠. 당연했고, 앞으로도 뭐, 불가피할 전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이 개인 자금의 이 활발한 증시 유입은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 하반기 실적 역시 뭐 확실히 좋을 거다, 좀 나아질 거다, 개선될 거다라는 부분은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앞서서 이 올해 상반기에 주가 하락에 상당히 선반영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올해 고점 대비, 자, 올해 고점입니다. 자, 올해 고점 대비 현재 주가가 20% 하락한 수준이고,
자, 멀티플 지표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멀티플 지표 PBR은 0.52배, 그리고 12MF PER은 4.8배. 저는 저평가 매력이 반드시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런데다가 올해까지 만약에 현재 투자를 해서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은 자, 배당을 받게 될 텐데, 자, 시가 배당률 7% 이상에 달하는 이 배당 수익률은 자, 앞으로의 어떤 주가가 추가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주가 방어가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끝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아마 배당 매력도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자, 금융업종. 제가 BNK 금융지주도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 배당률이 올해 예상이 거의 8에서 10% 수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삼성증권 역시 7에서 7.5% 시가 배당률, 배당 수익률이라고도 하죠. 나오게 될 것 같은데, 하반기로 갈수록 아마 배당 매력도가 더욱더 커지게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이 주가 하락보다는 오히려 주가 상승에 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다. 오히려 저점을 상당히 지지해 주면서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섯 번째 이 삼성증권의 밸류에이션인데요. 뭐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죠. 자, PBR 0.52배, 12MF PER 4.8배의 저평가 구간이다. 자, 코스피 PER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에서 11배 정도 현재 수준이다. 자, PBR 같은 경우는 0.9에서 1.1배 이 가운데 수준인데, 코스피 지수의 PER 그리고 PBR과 삼성증권과 어떤 비교는 조금 무리가 있죠. 보통은 증권업종 내에서 삼성증권이 저평가 구간이냐 아니냐 보통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뭐 코스피 지수와 비교를 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확실하게 지금 삼성증권이 이 저평가 매력도가 있는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코스피 지수 역시 고점 대비해서 크게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PER이 지금 10에서 11배, 그리고 PBR이 0.9에서 1.1배 수준인 걸 감안했을 때 삼성증권은 어때요? 지금 PBR은 0.52배, 12MF PER은 4.8배,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 삼성증권의 이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증권 현재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6개월 보유를 가정으로 하고 목표가 자, 43,000원 제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 주가 대비 약 20%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홀딩을 하신 것을 가정을 했을 때 배당을 또 받게 되겠죠. 그러면 7% 이상의 배당 수익률도 더해질 수가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손절가 말씀드리면 33,500원 제가 손절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손절가는 삼성증권을 보유하시다가 33,500원이 되면 그냥 손 털고 나가라 라는 어떤 손절가가 아니고요. 이때는 오히려 비중 확대하는 추매의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삼성증권의 심층 분석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영상을 구독을 하시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